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이썬 문법 종합 50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교양 강좌 시험, 각종 자격증 필기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문법 문제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기초 연산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는 나눗셈 연산자입니다. 프린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는 순으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을 2로 나눈 몫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볼까요, 여러분?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행을 해 보면 아래 터미널 창에 5.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10을 2로 나눈 몫은 실수의 결과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몫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더블 슬러시로 몫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컨트롤 F5를 눌러서 확인을 해 보면 결과는 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을 2로 나눈 몫을 구하는 연산자 슬러시를 하나만 이용을 하면 결과는 실수로 변환이 되고 아래 더블 슬러시로 몫을 구할 때는 정수값으로 반환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연산자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나머지 연산자는 제어 로직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 눌러보시면 터미널 창의 결과처럼 나머지는 1이 됩니다. 거듭 제곱도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거듭 제곱은 이와 같이 에스터리스크를 2번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의 함승을 구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8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연산을 통해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5 더하기 2 곱하기 3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순위가 더하기와 곱하기 중에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높을까요? 네, 맞습니다. 곱하기가 프라이어리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5 더하기 2와 3을 먼저 계산한 6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자, 컨트롤 F5를 눌러서 역시 실행을 해보면 결과는 1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서를 10번째 줄에 놓고 컨트롤 C 하면 라인을 카피할 수 있습니다. 5 더하기 2를 괄호로 한번 묶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하면 괄호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결과물은 7과 3을 곱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F5를 눌러서 확인을 해 보면 21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료형과 문자열에 대한 문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에 대한 타입을 한번 프린트 출력해 봐라 라는 문장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결과는 3은 정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의 타입을 확인을 해 보시면 이제 플롯이 나오죠. 3.0 자료형은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린트 해서 자, 3과 4를 이와 같이 쿼테이션으로 묶어줬을 때의 결과를 확인을 한번 해 볼까요? 자, 3과 4는 우리가 정수로 보이지만 쿼테이션으로 양쪽을 이고 이제 프린트 자, 이와 같이 정수형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를 더해주면 결과는 이제 3은 문자열이지만 인티저로 타입 캐스팅을 해 자료형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더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7이라는 결과를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s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 문자열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hello라는 문자열을 담고요. 프린트 해서 이제 s의 인덱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 위치에 있는 값을 한번 출력을 해봐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문자열 헬로에서 첫 번째 자리에 있는 문자열의 위치값 다음에는 프린트 해서 s 인덱싱 값도 한번 출력을 한 마이너스 기호가 맨 마지막부터 우리는 인덱싱 번호가 마이너스 1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l은 이제 알파벳 5를 추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터미널 창에 보시면 알파벳 5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객체에 우리가 1부터 4까지 특정 범위까지의 문자를 추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
바로 1번 위치에 있죠. 그래서 1번부터 4 미만까지입니다. 4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번 위치까지죠. 1번, 2번, 3번 위치까지이기 때문에 ELL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확인을 해 보시면 이와 같이 ELL을 우리는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싱에서는 0번부터 시작한다는 거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A, B, C에 대한 문자열의 길이를 측정해서 리턴해 주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자도 역시 우리가 곱하기 연산이 가능한데요. 자, A라고 하는 문자를 곱하기 3 하면 3번 찍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되겠죠. 컨트롤 F5를 눌러. 자, 그리고 함수를 몇 가지 더 해볼라고 하는 문자열의 점을 찍으면 이제 멤버 함수들이 이와 같이 쭉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어퍼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헬로우를 모두 대문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어퍼 함수는 대문자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이제 제어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기초 연산 문자열까지는 우리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와 같이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슬러시를 눌러서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어문 변수를 만들고요. 5를 대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if a가 3보다 크면 자, 제어문의 끝은 이와 같이 콜론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특징인데요. 자, 엔터를 치면 이와 같이 인덴트 들여쓰기가 되어서 제어문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 해서 댐트 A를 찍어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가 3보다 크다라는 것은 자, 지금 현재 만족하기 때문에 바로 실행문인 자, 프린트 A가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F5를 눌러 주시면 이제 결과는 A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까요? A에 이제 0을 대입을 하고요. 만일 만일 A 자, 이 조건이 A가 참이란 얘기죠. 참이면 프린트 해서 A를 찍고 그리고 else, if else 구문입니다. 그렇지. 35번 줄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결과는 바로 B가 출력이 될 겁니다. 컨트롤 F5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이와 같이 B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0으로 초기화를 시키고요. 자, for 반복문 해서 for i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in range 함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range 함수는 우리가 이제 1,4 이와 같이 값을 넣어주면 1부터 4 미만까지의 숫자를 연속해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range 함수 1,4를 통해서 우리는 1 2 sum 플러스는 i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터 3까지의 숫자를 모두 더해서 sum에 저장을 하게 되겠군요. 자, 그래서 결과를 프린트문을 이용을 해서 한번 찍어 볼까요? 자, 말씀드렸듯이 1 더하기 2 더하기 3의 결과가 이제 27번 줄을 41번 줄을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전체 블럭이 지정이 되는데요. 이때 컨트롤 슬러시를 눌러서 주석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for 반복문을 또 이용을 해볼까요? for I in range 함수를 이용을 해서 3을 이와 같이 값으로 함수에 넣어주면 이제 이것은 0부터 1, 2, 그리고 3 미만까지가 숫자가 연속해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프린트 i를 한번 출력을 해봐라. 다만 end는 자, 이와 같이 해서 끝은 줄을 바꾸지 않고 한 칸씩 스페이싱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제 결과는 0, 1, 2가 간격을 두고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린트 함수는 자동으로 줄 바꿈이 됩니다. 그런데 end 옵션을 넣어서 바꿈 없이 띄어쓰기로 출력을 해봐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i의 조기값으로 0을 넣어주고요. while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함수 블럭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i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i는 이제 플러스는
자, 1 해서 i를 하나씩 증가시켜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i는 i에 2를 더해서 변수에 다시 집어넣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i 플러스는 1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기억을 잘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요 while문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데요. 자, 초기값이 0이지 않습니까? 0은 3보다 작다라는 것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제 i 값을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0을 찍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i는 이제 하나를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i는 1이 됩니다. 1 또한 3보다 작다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제 2를 출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를 더하면 이제 i는 2가 되고 2 또한 이 while 조건문을 만족하기 때문에 2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i에 다시 2를 더하게 되면 이제 3이 되고 i가 3은 3보다 작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while 반복문을 탈출을 하게 되어서 0, 1, 2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컨트롤 F5를 눌러서 확인을 해 보면 이와 같이 0, 1, 2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두 줄을 주석 처리하고 그리고 터미널을 CLS 클리어한 후에 다시 실행 결과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한 대로 0, 1, 2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i 변수 선언하고 range 함수를 이용을 해서 range 함수의 2, 6, 2를 이와 같이 숫자를 만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프린트 해서 i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ange 함수는 시작부터 끝 미만까지 숫자를 만들어 주는데 세 번째 옵션이 있는데요. 이것은 스텝입니다. 간격이 2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시작값 2, 3, 4, 5, 6 미만까지니까 이렇게 2, 3, 4, 5의 range 함수는 숫자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스텝이 2이기 때문에 2와 4만 이제 프린트 문을 통해서 출력이 될 것입니다. 컨트롤 F5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이와 같이 2와 4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a라는 변수에 5를 담고요. 그리고 프린트 a는 3보다 크고 AND 연산자입니다. a는 10보다 작다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a는 3보다 크다를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뚜루가 되겠죠. 그리고 a는 10보다 작다 역시 뚜루이기 때문에 뚜루뚜루 AND 연산을 하면 결과는 이제 뚜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뚜루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참일 경우에 AND 연산은 이와 같이 결과는 뚜루가 됩니다. 자, 이것을 컨트롤 C를 해서 컨트롤 V를 하고 AND는 연산 기호를 앰퍼선드를 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컨트롤 F5를 눌러볼까요? 마찬가지로 뚜루뚜루가 되겠지요. 자, 그리고 이제 부정 연산자를 한번 논리 반전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false에 대한 반전은 역시 뚜루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뚜루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ontinue 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i 함수를 만들고 in range 자, 3을 통해서 range 함수를 통해서 0, 1, 2를 숫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range 3으로 range 함수를 이용을 하면 자, 3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0, 1, 2라고 하는 연속된 숫자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만일 i 값이 1과 같다면 자, continue 문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tinue 문을 반복문에서 continue 문을 만나게 되면 다음 실행문을 실행하지 않고 다시 반복문으로 돌아갑니다. 즉 한번 건너뛰는 결과가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하시고 프린트 i 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or 반복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만들어진 0, 1, 2가 순차적으로 i 변수에 이제 대입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i는 0이 되겠죠? 그러면 if i는 1과 같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62번 줄이 실행이 되어서 0을 출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이 i에 들어가겠죠? 다음 반복에서. 그러면 i는 1과 같다라는 것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continue가 실행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continue를 만나면 실행문을 다음 실행문을 스킵하고 실행하지 않고 다시 반복문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1은 실행되지 않고, 자, 2가 이제 i에 대입이 되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print i 해서 0, 2를 딱 찍을 것입니다. 자, 컨트롤 F5를 눌러서 확인을 해 보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와 같이 0과 2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ntinue는 이제 한번 건너뛸 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어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자, 리스트 자료 구조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대괄호를 이용합니다. 자, 값으로 1, 2, 3을 이와 같이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 해서 A의 1번 인덱스 값을 출력을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리스트 또한 인덱스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값은 인덱스 0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2라고 하는 값은 인덱스가 1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것을 출력을 하면 2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언된 리스트 자료형에 대해서 객체의 append 함수를 이용을 해서 4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객체의 append 멤버 함수를 불러서 우리가 4를 추가시키는 것이 되겠지요. print 해서 A를 찍어 보시면 1, 2, 3에 4가 추가된 것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의 튜플인데요. 튜플은 소괄호를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와 같이 1, 2, 3을 담아 놓고요. 프린트 해서 A의 0번 위치의 값을 찍어봐라. 튜플 또한 우리는 리스트처럼 이런 인덱싱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0번 위치에는 1이 우리가 값으로 넣어 놨기 때문에 출력을 해 보면 1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딕셔너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주석 처리를 빠르게 하고요. 자, 이제 A, 대문자 A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키의 값을 2를 이렇게 쌍으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키와 value 해서 이렇게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에 자, Y라고 하는 키에 우리가 value 2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이제 print 해서 length 해서 A를 구해 보면 자, 결과는 이제 우리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를 추가한 것이 되겠죠. 자, print 해서 A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추가가 되었죠? Y가 추가가 됐죠? 자, A에 다시 X 키에는 2를 넣어 두고요. 그리고 Y 키에는 2를 담아서 딕셔너리 자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값을 추출할 수 있는데요. 자, 키를 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X 키에 해당이 되는 값을 반환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기대한 값인 1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밸류를 추출할 때는 키 값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집합입니다. 자, 집합은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운 집합 내용을 바로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고스란히 가져온 것이 되겠습니다. A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집합은 중괄호를 이용합니다. 1, 2를 이와 같이 담아 두고요. B라고 하는 변수에는 2, 3을 이와 같이 담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rint A and B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교집합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1,2와 2,3의 교집합은 2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와 같이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린트 해서 A, 자, 이 기호는 바로 Shift 키 위에 우리 원화 표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합집합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것은 이제
합집합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의 것은 교집합을 구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A와 B의 교집합은 1, 2, 3이 되겠죠, 여러분. 컨트롤 F5를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아래와 같이 1, 2, 3에 해당이 되는 합집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변수의 리스트로 1, 2, 3을 담아 두고요. 자, sum A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1과 2와 3을 더한 6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라고 하는 변수를 1, 2로 이와 같이 튜플로 담아두고요. 프린트 해서 length 함수 A의 length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제 2가 나오겠지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주석 처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함수와 클래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define의 약자 def 한 칸 띄고 함수 이름 콜론의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 return 해서 x에 곱하기 2한 결과값을 출력하도록 하는 함수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는 정의만 할 뿐 실행은 되지 않습니다. 함수가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호출이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함수를 호출해 볼게요. 자, 함수 이름 쓰고 그리고 인자 값으로 argument 값으로 3을 넘겨주는 거죠. 자, 그러면 원리를 볼까요? 자, 함수를 호출을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결과를 보기 위해서 프린트 함수의 도움을 받을 뿐입니다.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주의할 점은 함수의 이름을 똑바로 불러야 되겠죠. 그리고 함수를 호출할 때 입력값이 있네요. 그렇죠? argument 3을 바로 전달을 해주죠. 그러면 이 x는 함수 호출 시에 넘겨준 값을 저장할 변수죠. 이와 같은 변수를 우리는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x에는 이제 3이 입력이 될 거고 그리고 출력, return에서 3과 2를 곱한 값을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을 하면 3 곱하기 2에 6을 반환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대한 결과값은 6이 될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6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우리는 이와 같이 얻을 수 있다. 자, 함수의 반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f라고 하는 함수를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는 x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론을 찍고 엔터를 쳐서 만일 x가 0보다 크면 return 해서 x 값을 출력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return 0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프린트 함수를 호출을 해볼까요? argument는 마이너스 1이죠. 인자값을 넣어서 함수를 호출을 하면 바로 이제 요 x에는 마이너스 1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return 0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이 함수 호출의 결과는 0이 될 것입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기대한 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요. 매개 변수로 a, b 이번에는 입력을 2개를 받아보도록 할까요?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 a 더하기 b한 결과값을 반환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프린트 해서 함수를 호출을 해볼까요? 자, 2, 3을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는 2가 전달 혹은 복사가 될 것이고 B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는 3이 전달 또는 복사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return A 더하기 B 한 결과 5를 반환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5라고 하는 결과값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클래스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파이썬 문법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는 이제 클래스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만들고요. 대문자 A로 클래스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클래스 A 콜론은 클래스를 정의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엔터를 치면 이와 같이 들여쓰기가 되고요. 자, 이제 클래스 내에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첫 번째 객체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생성자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위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def define의 약자로 시작을 하고요. 생성자 함수는 이와 같이 underscore init이라는 키워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init 함수는 생성자 함수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자, 이와 같이 셀프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elf.x에는 우리가 5를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elf.x는 객체 변수 x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정의를 했다면 이제 클래스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클래스를 호출을 함에 따라서 우리는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A라고 하는 객체를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는 이제 클래스 A로 만든 인스턴스, 즉 객체가 되겠습니다. 오브젝트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성된 객체를 이용을 해서 생성된 객체의 자, 점을 찍어서 X 를 우리가 출력을 해 봐라 라고 이렇게 실행을 해 보면 객체 변수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에는 이제 5가 들어있죠. 클래스에서 셀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셀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들어진 객체 자기 자신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셀프는 지금 생성된 A라고 하는 객체 자기 자신이 되겠습니다. A의 X를 찍어보면 이제 5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클래스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를 더 해볼까요? E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이제 위에 예제에서는 우리가 생성자 함수를 만들었는데 일반 함수 메서드를 정의를 해볼까요? df에서 f라고 하는 메서드를 정의를 하고요. 자, 매개 변수로 셀프를 갖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론을 찍고 이 함수를 우리가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무조건 10을 출력을 하도록 이와 같이 메서드를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객체를 생성해야 됩니다. 객체는 A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요. 바로 B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B라고 하는 클래스는 붕어빵을 만드는 틀이고 그리고 A라고 하는 것은 붕어빵 틀로 찍어낸 붕어빵이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객체와 클래스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는 설계도다. 그리고 찍어낸 객체는 자동차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객체를 우리는 클래스 B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고요. 자, 이제 클래스 안에 정의된 생성자와 그리고 일반 함수 메서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 해서 A 객체의 자 F라고 하는 함수를 이와 같이 호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성된 객체로 메서드를 호출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 이제 10을 리턴 받기 때문에 자, 출력 결과 값은 이와 같이 1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객체, 만들어진 객체점 메서드의 형태로 우리는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클래스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실전 대비 예상 문제를 7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변수에 문자 5를 이와 같이 담아두고요. B에는 정수 2를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해서 int A 객체를 형변환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B 그리고 더하기 3을 연산을 수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A에는 5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있지만 인티저로 타입캐스팅 형변환을 했기 때문에 정수 5 값으로 변환이 될 것이고, 자, 곱하기 여기에 B에 들어있는 2를 곱한 후에 3을 더한 연산을 수행해라 라는 얘기지요. 자, 그래서 곱하기와 더하기 중에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5와 2를 곱한 연산을 먼저 수행을 하면 10이 될 것이고, 여기에 3을 더한 결과값은 13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리스트와 반복문을 섞어 놓은 문제인데요. A라고 하는 리스트를 자료 구조를 만들어 볼까요? 1, 2, 3 밸류 값으로 1, 2, 3을 담아둔 리스트 A 변수를 만들고요. 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0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포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I 변수의 in A에 접근을 해서 이제 하나씩 값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꺼내서 i라고 하는 변수에 담아주고요. sum n은 플러스는 i 해서 i 변수에 저장되는 값을 순차적으로 가지고 와서 곱하기 2를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프린트 sum을 해보면 이제 결과값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처음에 이제 A에 접근을 해서 2를 가지고 와서 I에 담겠지요. 자, 그러면 I에는 1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과 2를 곱한 값을 썸에 더해라 라고 했으니까 썸에 처음에는 0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1과 2를 곱한 2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를 가지고 와서 I에 담겠지요. 자, 그러면 2가 I에 담길 거고 2와 2를 곱한 4를 이제 썸에 더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을 리스트에 접근해서 i에 대입을 하고요. 그리고 3과 2를 곱한 6을 이제 썸에 더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12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컨트롤 F5를 눌러서 확인을 해 볼까요? 자, 그러면 12의 결과를 이와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A의 4를 담아 두고요. 만일 A가 3보다 크고 AND 연산입니다.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자,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라는 얘기는 A가 짝수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자, 이렇게 이 AND 조건을 만족을 하면 대문자 A를 찍어라. 그리고 else 그렇지 않으면 이 조건이 거짓이면 프린트 B를 찍어라. 를 해보면 A는 4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뚜루 T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A는 4 짝수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뚜루가 되지요. 그래서 뚜루 and 뚜루는 뚜루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if의 조건문은 참이기 때문에 바로 프린트 A가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는 이제 A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딕셔너리를 활용을 한 문제 또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딕셔너리는 이와 같이 중괄호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데 말씀드렸듯이 키와 밸류의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키 X에 2 그리고 키 Y도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 밸류는 3이다 라고 키와 밸류를 이용을 해서 딕셔너리 즉 사전을 만들었고요. result 라고 하는 변수에는 이제 A의 x값, 그렇죠? x 키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value 값을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의 x 키 값으로 우리가 쌍을 이루고 있는 value 2를 가져온 거죠. 여기에 자, 거듭 제곱 기호는 에스터리스크를 2번, 스타를 2번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a의 자, y를 이용을 해서 키 y를 이용해서 3을 이와 같이 추출을 하면 되겠지요. 자, 그리고 프린트 해서 result 값을 우리는 이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를 예상을 해 보면 2의 3승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결과물은 2의 3승에 해당이 되는 8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자열과 슬라이싱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s라고 하는 변수에 문자열을 담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embedded라고 하는 문자열을 담아 두고요. 프린트해서 이제 슬라이싱은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을 해서 자,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시작값 1, 끝값 5인데 끝값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덱싱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인덱스 번호는 항상 0부터 시작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0입니다. 인덱싱 0번 위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슬라이싱을 하는데 1부터 5 미만까지니까 자, 요 바로 요 M이 인덱싱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 2, 3, 4 여기가 5인데 자, 5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M부터 B, E, D까지가 우리가 이제 슬라이싱 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얻을 수 있죠. 컨트롤 F5를 눌러서 확인을 해 보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결과값은 자, 이렇게 M, B, E, D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함수와 조건을 결합을 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df, fx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요. if x가 5보다 크면 이제 return 해서 x 값을 return 하고요. else 그렇지 않으면 return 해서 x 곱하기 2한 결과값을 return 해라 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자, 프린트해서 함수를 호출을 해볼까요? 그리고 인자값으로 3을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이와 같이 호출을 하면 이제 요 3이 x의 전달 혹은 복사가 될 것이고요. 자, 이 3을 이제 함수 내에서 활용을 하게 되겠죠. 3이 5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을 것이고요. 거짓일 때 실행되는 자, x의 즉 3의 2를 곱한 결과값을 돌려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6을 돌려받으니까 출력을 하면 이제 6이 출력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볼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6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남았군요.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은 보통 이렇게 이와 같이 대문자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에 우리가 이제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함수는 생성자 함수와 그리고 일반 함수 메서드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df 생성자부터 만들어 볼까요? 자, 그리고 init의 함수 포맷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로 셀프를 받고요. 그리고 x를 이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elf.x에 전달받은 x의 값을 이제 넣는 거죠. 자, 말씀드렸듯이 클래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셀프의 개념을 이해하는 건데 이 셀프는 클래스에 의해서 생성된 인스턴스, 즉 객체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메서드 일반 함수도 만들어 볼까요? 자, 일반 함수의 셀프는 매개 변수로 기본적으로 받게 되고요.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 self.x에 곱하기 2한 결과값을 우리가 리턴을 해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스턴스 객체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할 때 4를 이제 아규먼트로 4를 넘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때 프린트해서 a.f 이렇게 객체의 함수를 접근할 수가 있겠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A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졌는데 이 객체는 셀프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셀프는 A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X에 4를 이와 같이 넘겨준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A의 X에는 그 자기 자신인 객체 A의 X 변수에는 넘겨받은 X가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A를 인스턴스 A를 이용해서 멤버 함수에 접근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지금 여기에 메서드가 정의가 되어 있죠. 자, 이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제 self.x에는 지금 4가 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4와 곱하기 2를 한 결과값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이 출력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F5를 눌러주시면 우리가 예상한 8이 이와 같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종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파이썬 기초 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